지난 일부 시간에서는 우리는 별의 먼지의 후손이다 라는 세속과학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주장의 논리와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세속과학의 주장을 하나씩 과학적 사실로 논박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별의 생성 그리고 별의 진화에 대한 논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빅뱅에 의한 원소의 생성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실험 관찰로는 증명될 수 없는 기원과학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소가 빅뱅으로부터 우연히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단 1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험 관찰에 의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기원에 관한 주장을 기원과학 혹은 역사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는 주장과 또 공룡은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다라는 주장과 따뜻한 원시지구 바다에서 최초로 우연히 탄생한 원시세포가 오늘날 이런 다양한 생물종으로 분화, 진화되었다라는 주장과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오랜 세월 동안 깎아서 만들었다는 주장과 테이아 소행성이 말랑말랑한 마그마 상태이던 지구를 쳐서 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는 주장과 이 세상은 태초의 대폭발, 곧 빅뱅으로 생겨났다는 주장 같은 것들은 우주의 탄생에 관한 먼 옛날 시점의 기원에 관한 추론 과정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기원과학, 곧 역사과학 분야에 속한다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빅뱅은 복사 형태로 퍼져나가는 폭발 에너지에 의한 것이므로 별과 은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복사는 방사형으로 퍼져가는 폭발의 형태인데 물질이 폭발 에너지로 인하여 사방으로 마치 구의 모습과 같이 퍼져나가는 모양이라면 별과 은하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물리법칙에 위배되니까요. 빅뱅이 정말로 있었다면 폭발을 일으킨 에너지가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물질은 방사상으로 흩어져야 하고 폭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현대 우주론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성간먼지 혹은 성간물질이 스스로 모여 별을 형성했다면 이런 물질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스스로 정지하여 뭉쳐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고 빅뱅을 일으킨 원시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우주는 암흑에너지의 형태로 가속 팽창한다는 가정하에서 별과 은하는 스스로 무리를 이루어 뭉쳐질 수가 그냥 없습니다. 이를 덩어리 문제, 곧 럼피니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현대과학은 성간먼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대과학의 우주론은 빅뱅 이후 스스로 출현한 수소와 헬륨이 성간먼지와 결합하여 원시별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간먼지란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최초의 원시별은 어떻게 별 사이에 먼지 물질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대과학에는 이런 먼지의 기원과 출처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먼지는 분자화합물이어야 합니다. 분자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모여 화합물을 이루는 형태이며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 물 분자를 이루듯이 화합물이란 원자들의 결합임과 동시에 해당 구성 원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물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먼지가 규산염인지 알루미늄인지 마그네슘인지 리튬인지 도대체 그 정체와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3종족 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처음에는 별이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고 수소, 헬륨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아직 별의 내부에서 합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초의 별이 초신성이 되어 폭발하며 우주 공간에 남긴 다른 원소들을 이용하여 2종족, 1종족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제3종족 별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역시 수천억 개 내지 수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7억 년 전 우주, 곧 우주의 끝 너머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3종족 별은 단 한 개도 발견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번째, 가스는 스스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가스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가스를 응축하는 방법은 용기에 넣어 압축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용기 속으로 넣는 데에는 압축을 위한 외부 에너지의 투입, 즉 어마어마한 힘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투입해 넣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열 효과와 동시에 중심부에서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을 버팀막도 있어야 합니다. 즉, 가스는 외부 에너지를 닫힌 용기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에만 압축이 가능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가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스 고유의 분산하려는 성질로 인해 가스의 자연적 응축과 압축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우주에서 가장 미약한 힘인 중력이 어느 순간 가스의 분산 압력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가스가 저절로 뭉쳐져 별 중심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가스를 단단한 금속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6번째, 별의 탄생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 에드윈 허블의 윌슨산 천문대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당시의 망원경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우주망원경이 매일 수천 개의 우주 영상을 편집해 보내오는 우주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우주망원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별이 실제 탄생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별의 생성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번째, 지구의 형성 과정은 추리소설에 불과한 과설이며 실험, 재현을 통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주먼지가 뭉쳐진 암석이 서로 부딪혀 보다 큰 암석체가 되고 이 암석체가 또 다른 암석과 부딪혀 조금 더 큰 미행성체가 되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미행성체에서 소행성체가 되고 그중 가장 큰 소행성체인 지구의 중력의 힘에 의해 이끌려 들어와서 강착함으로써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지구 형성 가설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물리법칙에 위배됩니다. 암석이 서로 부딪히면 부서지지 서로 녹아붙어 마그마 덩어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 강 입자 가속 충돌기라는 게 있어서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에 서로 부딪히게 해서 물질의 기원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입자 가속기에서도 입자끼리 부딪히면 부서지지 서로 녹아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행성체가 소행성체로 뭉치고 소행성체가 서로 부딪혀 마그마 덩어리가 생겨남으로써 행성이 탄생하는 사건은 우주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 형성 이야기는 그냥 추리소설이며 우리가 별의 먼지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나쁜 과학, 기원과학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은 추리 내지는 추론일 수는 있어도 과학적 사실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험과 관찰, 그리고 재현 가능성을 통한 검증과 증명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 가설은 이론으로 올라설 수 있고 더 나아가 계속되는 검증을 통하여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법칙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칙으로 불리는 게 과학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설 단계에 불과한 그리고 소설식 추리에 불과한 기원과학 분야의 일방적인 주장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과학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과학, 나쁜 과학을 모두 뭉뚱그려 과학이라고 칭하고 과학은 진리만 다룬다고 주장하는 과학주의를 경계할 따름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그리고 천문연구원에서는 별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마치 이미 검증이 끝나 증명이 완료된 과학적 사실인 양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한켠에는 교과서, 지도교수, 해외 유명 저널의 발표 등을 좌알절 외우기만 해서 과학자 행세를 하는 자칭 과학자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계를 주도해 나가는 진정한 엘리트 과학자 그룹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정의할 때 과학이란 원래 정말로 그러할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리를 연구하고
탐색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자기가 들은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 과학 전공자, 그리고 무엇이 과연 진실이고 진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과학자, 자기가 책에서 읽고 지도교수에게서 배운 내용을 그냥 줄줄 외워서 읊어대는 사람들은 박사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배운 것을 그냥 외워대는 사람을 일타강사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과학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요? 특히나 별의 생성에 대한 진정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우리 자녀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들의 주장을 담은 글 몇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오늘날 최첨단의 연구들은 왜, 어떤 이유로 별이 생성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들로 넘쳐날 것이다. 이 말은 닐 그라세 타이슨이 한 말인데요. 닐 그라세 타이슨은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이며 특히 로렌스 클라우스, 미치오 카쿠와 함께 인터넷, 유튜브를 주름잡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빅뱅 우주론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오늘날 현대과학은 별이 생성될 수 없는 설명들로 넘쳐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폴 슈타인하르트 교수입니다. 폴 슈타인하르트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 천체 물리학과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프로페서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털어놓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건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초기 1980년대의 빅뱅 이론 예측들은 급팽창, 곧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초보적인 이해에 근거하였고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틀렸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다음으로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입니다. 과학의 미해결 난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바 우주의 구조 그 자체이다. 별들은 성단으로 그룹을 이루고 성단은 은하를 이루며 다시 은하들은 은하단을 만든다. 천체 물리학의 실망은 이러한 우주의 구조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그만 천체 구조가 어떻게 더 큰 천체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 큰 천체 구조가 잘게 나누어져 작은 천체 구조가 되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이론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우주의 천체 구조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현대 과학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통합융합과학 교과서와 유튜브는 우주의 시작과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과정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유명한 과학자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편이 더 믿음이 가시나요? 그 외에도 별의 생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명 과학자들의 발표는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별의 형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 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는 마틴 하윗이라는 분이 천문학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성간구름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중심으로 응축되어 별의 전 단계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얘기는 성간대기와 내부에 대한 소개라는 책에서 에바 노보튼이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별의 생성과 기원은 현대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 말은 찰스 라다와 프랭크 슈라는 분이 태양을 닮은 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한 얘기고요. 별의 형성 문제는 현대 천체 물리학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현존하는 어떤 예측 모델도 우주 관측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워드 톰슨이라는 분이 독립적 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르쿠스 초운이라는 천문학자는 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빛이 있으라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별의 형성은 미스터리 가운데 덮여있다. 별은 가스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스구름이 너무 뜨겁다면 분산 압력이 중력 효과를 이겨낼 것이므로 구름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력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구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냉각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속과학이 우리를 별의 먼지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주의 사상과 진화론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는 곧 자연만이 존재한다는 사상, 관념, 체계이므로 기적,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무신론적 진화론에 연결되고 진화론은 물질주의에 통하고 물질주의는 유물론을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 갔습니다. 자연주의에 입각한 주장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주의 시작은 빅뱅, 곧 대폭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원소와 원자들은 별의 생성과 별의 진화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주장과 그에 따라 우리 인간도 별의 먼지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별의 먼지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후손이지 먼지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쉿 목사님 과학공부 시간, 그리고 영적 대화를 위한 깊은 지식 채널에서 마련한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별의 먼지가 될 수 없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